전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라. 네,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오전인데 잘 쉬고 계시는지요? 제가 한 오후 정도 늦게 켰는데, 저도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아침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그 누님 한 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걱정이 많이 된다. 한동훈이 어, 이제 내일이죠. 18일부터니까. 내일부터 무슨 유세 현장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가 요새 그렇잖아요. 그 한동훈을 갖다가 너무 아끼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조금만이라도 막 화병이 나고 노심초사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불안불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갖고 그냥 일요일 아침이지만 속보를 켰습니다. 저도 엄청 피곤한데 걔도 설마 뭐 방송하다가 졸지는 않겠죠. 너무 피곤하면 이제 운전하다가는 조는 경우는 있어도 방송하다가는 졸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은 있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미팅하다가 꾸벅꾸벅 존 적은 있어요. 깜빡 무슨 얘기했지? 잊어먹었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게 핵심만 제가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속방송 잘 듣겠습니다. 공야보리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휴일인데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예, 사기 후보 김문수 얘기하는 거겠죠? 사필규정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참 여러분이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일요일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걱정을 한동훈 걱정을 해야 되는 우리의 처지가 참 그렇긴 합니다. 음. 아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걱정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어차피 일단 탈락을 했잖아요, 후보에서는. 근데 뭐 김문수를 도울 거냐 안 도울 거냐 문제 갖고서 걱정을 갖다 한다는 게 우리의 좀 상황도 애처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와 보리아님, 제 생각은 한동훈 대표님 다음을 위해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맞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동훈 입장에서.
서현님, 안녕하세요. 며칠간 답답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속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혜태봉봉님, 만약에 문수 통영 만들고 나면 자통당 사람들로 용산이 꽉 채워주는 게 아닌지 걱정. 당연히 뭐 자통당으로 자통당하고 친윤이 나눠 먹겠죠. 지금 지분의 50대 50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통 사면은가인지 걱정되네요. 대통령 되면 당연히 사면하겠죠. 예, 윤통 김건희. 예, 당연히 사면하리라 생각합니다. 로즈님, 문가식 TV에서 선거 때까지 한동훈 비판말로 그래야 승리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그거 유튜브에 전달했답니다. 전략적으로 휴전을 좀 하자. 그래야 한동훈 지지자들 표가 김문수한테 갈 거 아니냐. 그렇죠. 김문수를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저는. 예, 김성숙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 자, 참, 근데 여러분께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문갑식 TV. 저는 별로 안 보는 문갑식 TV 소식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즈님. 자, 오늘의 썸네일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5월 18일 방송. 한통령 속보 지피지키 백전불태. 한동훈 윤석열 탈당에 탈당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탈당에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이 다음 주라는 게 이제 내일부터죠. 18일부터. 근데 이게 왜, 어, 오늘이 18일이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 19일부터네요. 근데 이게 왜, 한동훈 대표가 데드라인을 갖다가 18일로 정했어요.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갖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해달라. 이 데드라인을 18일로 정했는데 그게 왜 18일이냐면 TV 토론이 세 번 있다고 하네요. 근데 첫 번째 TV 토론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예. 그래서 첫 번째 TV 토론 하기 전에 이거를 갖다가 밝혀야 그래야 그게 된다. 그래갖고 날짜를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 한동훈 윤석열 탈당에 다음 주부터 현장 소공면할 것.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핵심만 딱 적었습니다. 한동훈 페이스북에. 저는 우리 당 승리를 위해 최소한 1. 계엄 반대에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와 당의 절연. 3.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성국기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세 가지를 갖다 제시했고요. 그리고 데드라인을 언제로 정했느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리는 5월 18일까지, 오늘 하는 모양이네. 첫 번째 토론을 5월 18일. 김문수 후보가 그 세 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할 것인지 김문수 후보님의 몫입니다. 김 후보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 가지 과제가 수용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입니다. 그게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기 그 속보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기사에 들어 있는데 한동훈 윤 탈당에 다음 주부터 현장서 국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라인이 적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얘기가 아니죠. 한동훈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뭐 윤석열이 탈당하든 안 하든 내가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공개 이 얘기를 갖다 페이스북에도 썼고 여러분이 그 라방을 어제도 들으시고 뭐 그제도 들으셨잖아요. 그 라방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왜 이 세 가지를 해야 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갖다가 만약에 억셉트를 안 하면 승리하기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과 무관하게 김문수가 그걸 갖다가 뭐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간에 무관하게 나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선거 유세를 갖다가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게 라방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이아브레님, 김문수 대통령 될 일 없을 일, 사필리 형님, 오늘함, 김성규 오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겠죠, 그죠? 오늘 저녁에 하니까 5월 18일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서언을 해라.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즈님, 잘못된 보도예요. 어제 한동훈 대표님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출당을 하든 안 하든, 뭐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한동훈은 한동훈 스케줄대로 5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5월 19일부터 그걸 갖다가 밖에서 유세를 할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다. 이게 정확한 이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개헌 반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개헌 반대하고 또 탄핵 반대하고 이거 했습니까? 안 했죠. 뭐 개헌 반대 뭐 어물쩡어물쩡 하고 뭐 빙빙빙빙 돌리는 탄핵 반대 이거는 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1번 요구사항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라방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1번이 자기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라방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1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2번은 이루어졌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와 당의 절연. 요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윤석열이 지금 뭐 스스로 자기가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기사엔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요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뭐 MBC하고 뭐 뭐 SBS 잠깐 여러 방송에서 이걸 많이 헤드라인으로 뽑았는데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백의종군 하겠다? 김문수의 힘 모아달라. 아니 지금 윤석열이 힘을 모아달라 그러면 모아집니까? 윤석열이 힘 모아달라 그러면 오히려 표가 안 모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죄인이 아니 이거 얘기하는 것도 좀 이렇게 레벨이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지. 이미 헌재에서 다 8대 0으로다가 해갖고 이거는 불법이고 위헌이다 해갖고 끌려 내려온 게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끌려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해야 이게 힘이 있어서 힘이 모아지지. 깽판 친 사람이 자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조기 대선의 주범이 대국민한테 대면서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탈당하니까 김문수한테 표를 갖다가 모아주세요. 제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아니 범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표가 모아집니까? 이게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한 거는 뭘 얘기한 거냐면 죄를 물어갖고 출당을 시켜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진 탈당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직권으로 우리가 이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국힘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면서 이 사람하고 우리 길은 완전히 노선이 다르다. 그런 걸 해갖고 강제 출당을 그렇게 요구한 거죠. 스스로 탈당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탈당은 왜 했느냐? 탈당은 또 이유가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이 썸네일이 많은 의미심장한 걸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윤 전 대통령 국회 매임 탈당 백의종군. 그다음에 이걸 뉴스 엔진에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썸네일을 뽑았느냐? 구구절절 조건 달고 소인배 장해찬을 갖다가 복당시켰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윤석열 탈당. 얘 믿고 했구나. 장해찬이 오니까 야, 너 있으면 듬직해. 내가 뭐 굳이 여기 안 있어도 네가 한동훈 까대는 건 저격수로서는 내가 너만 믿는다. 그냥 나는 간다. 잘해봐라. 그래서 이 타이밍상 일단은 장해찬을 먼저 쑤셔놓고 국힘 안으로 그리고 장해찬이 이렇게 역할을 다 해주리라 생각하고 윤석열이 그 다음에 탈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아예 썸네일로 뽑았습니다. 뉴스 엔진에서. 그러니까 참 그 좀 뭐라 그러나 좀 씁쓸름하다. 예? 이런 거가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씁쓸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 뭐야
제가 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그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가 영성 TV에 이제 잠시 후 저녁에 방송을 이미 썸네일은 올라갔습니다. 썸네일은 올라갔고 잠시 후 방송을 할 텐데 그거는 뭐냐면 그 영적 세계에서 현실을 갖다가 분석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한통령 TV하고 상과 영성 TV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때 예, 저녁 8시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 해당 부분의 설명은 이거죠. 지금은 이제 한동훈의 그 밖에서 유세하는 거 거기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뭐 장해찬을 박아놓고 윤통이 탈당하고 뭐 이런 약간 음모론 있잖아요. 그런 그런 쪽에서는 제가 또 초점을 맞춰갖고 오늘 저녁 8시에 상가영성 TV에 장해찬 복당 후 윤통 탈당 백의종군 할 것 참과 거짓은 그 열매로 안다. 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저녁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금 장외 집회를 어떤 식으로 한동훈이 이어가는 게 좋겠는가? 이제는 뭐 SNS를 떠나서 유튜브를 떠나서 장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가 그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벌써 155분. 아유, 일요일 날 아침인데도 155분이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한동훈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뭐 안철수, 뭐 과자만 먹으면서 라방만 먹은 장땡이냐, 나와서 유세를 도와라. 뭐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안철수부터 시작해갖고, 뭐 나경원부터 시작해갖고, 잠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친윤뿐만, 사실 안철수는 친윤도 아닌데, 친윤은 물론이고, 친윤 플러스 뭐 안철수 뭐 기타 등등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동훈을 갖다가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한동훈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동훈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래도 김문수를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표를 갖다가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한동훈 표를 얻는다고 그래갖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요,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보면은 여론조사에는 이미 그 이재명이 51%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마의 51%죠. 아마 그거를 갖다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51%가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동훈 표를 갖다가 거기다 얻는다 해도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극우표가 있죠. 자통당표, 그다음에 친윤표, 그런 극우표들이 있고 중도는 절대 안 찍는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이거는요, 작년 12월부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중도하고 청년들은 국힘을 갖다가 찍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뭐야?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민주당을 찍어버리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아니면 포기는 하기 싫은데 누군가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준석을 찍겠지. 제3지대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힘은 무조건 안 찍어요. 걔네들은 2030하고 중도층, 그리고 특히 수도권 이런 사람들은 국힘은 찍지 않습니다. 그럼 국힘표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모은 구구, 식에서 태극기 부대, 그다음에 윤석열 띠두르고 서부지법 때려먹진 그 세력, 그다음에 자통당. 이제 그런 세력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5만 명의 무슨 당원이 이단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통일교, 신천지, 예, 그 뭐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정강훈의 그 사랑제일교회, 거기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 합해갖고 당원이 한 15만 명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세력이 뽑겠죠. 근데 여러분, 그 표를 갖다가
50% 이상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것 다 모아봐야 그 50%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10% 이상 차이 나서 질 거다. 이렇게 아무리 표를 모아봐야 10% 이상 차이 나서 질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요 유세를 나갔다 칩시다. 물론 유세를 나간 이유는 뭐야? 우리가 이재명을 막으려면 김문수를 뽑아주세요. 이 얘기를 갖다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설사 한동훈 대표가 마이크를 듣고 유세 현장에 나와갖고 우리가 뭐 이재명을 막으려면 김문수를 갖다가 뽑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만약에 뭐 100%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럼 그 100%가 다 한동훈 말대로 그러면 김문수를 찍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가 대선 후보가 돼갖고 제가 이재명을 막을 테니까 그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저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한동훈의 지지층은 무조건 다 거의 100%,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100% 한동훈을 갖다가 표를 찍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국힘 후보로 나왔으면 이제 국힘 후보 쪽에 100% 투표를 하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갖고 한동훈이 계속 호소를 하잖아요. 그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 지금 김문수 똑같잖아요. 김문수는 자기가 대통령 깜냥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지금 그 패러다임은 뭡니까? 무슨 뭐 반 이재명 연대니 빅텐트니 자꾸 그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는 깜냥이 아니라는 걸 알아. 대통령 깜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갖고 지금 호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한동훈이 최종 후보가 되었고 그렇게 호소를 했다 칩시다. 예. 그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한동훈은 깜냥이 되죠. 충분한 대통령의 자질이 있죠. 그러면 과연 지금 친윤하고 자통당하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극우 유튜버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막 한동훈을 뒤입다 막 깠던 뭐 쌍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깠던 그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한동훈한테 표를 몰아줘야 돼. 이렇게 해갖고 다 한동훈을 찍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걔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한동훈을 찍느니 내가 이재명을 찍어버리겠다. 왜? 이거 죽기보다 싫은 거야. 한동훈의 존재는 한국의 정치계에서 완전히 도려내야 될 존재거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공교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하고 다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송하면서 이미 우리가 다 녹취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게 녹취로다가 그냥 방송 중에 자기 생방송 중에 공교롭게 이게 그 녹음이 돼갖고 그게 막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다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설사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그 뭐야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 국힘의 후보를 그렇게 아무리 호소를 하고 다녀도요. 그 100%라고 치면 한동훈 지지자가 100%라고 치면 그 얼마나 찍을 것 같습니까? 저는 100%도 안 찍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동훈이 호소를 해도 아니 내가 한동훈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지자는 지지자일 뿐이에요. 지지자는 지지자일 뿐입니다. 한동훈이 아무리 뭐 국힘을 갖다가 탈당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더라도 탈당은 안 합니까? 탈당할 사람 하죠. 분명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하지만 탈당을 할 사람 탈당합니다. 왜? 그거 하나 하면 내가 속병 걸려 죽겠는데 어떻게 한동훈 말을 듣고 계속 거기 있습니까? 그래도 장례식장 가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탈당하고 좀 해소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판은 아무리 결집을 하고 결집을 해도 10% 이상은 차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찍어도 그만 안 찍어도 그만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모를까요? 그 자통당 애들이 모를까요? 친윤 애들이 모를까요? 정말 김문수가 대리를 하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김문수가 대리를 하고 한동훈을 자꾸 여기에 끌어들이는 겁니까?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친윤들도 그렇고 권영사 권성동 계속 한동훈한테 들어와라 왜 안 도와주냐 왜 라방에서 과자만 먹고 있느냐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걔네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대선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은 대선에 관심이 없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관심이 없다고. 걔네들은 뭐예요?
대선 이후에 당권을 갖다가 네가 쥐느냐, 내가 쥐느냐, 한동훈이 쥐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 예? 거기에 온 100% 관심이 가 있지. 아니, 김문수가 걔네들 아니 오죽 했으면 김문수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국힘 지도부 권성동 권영세가 나서갖고 아예 김문수를 갖다가 새벽에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새벽 3시에 공고내갖고 한덕수를 단일 후보로 해갖고 찬반 투표를 갖다가 할 정도로 김문수가 깜냥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국힘 지도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놈의 그걸 한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권성동이 왜 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거요. 그 다음에 당권이라니까? 대선은 이미 물 건너갔어.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대선은 물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도 차지하고 있어야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권 도전을 할 때 그때 뭔가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죽어라고 뛰었다. 한동훈처럼 꼭 과자 먹고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막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철수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지금 나경원도 그렇고 그런 명분을 갖고 다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에 하나씩 꿰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예, 이걸 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한동훈을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한동훈을 갖다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런 확률이 훨씬 많다. 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유튜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갖고 잘라낼 수 있잖아요. 예?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와갖고 도와줬어. 마이크를 잡았어. 유세 현장에서. 그럼 뭐예요? 이거 질 것 뻔하잖아요. 이건 99% 뻔합니다. 질 거. 그것도 저도 뭐 1, 2%로 지는 게 아니라 10% 이상 차이로 질 겁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큰 차이로. 그럼 뭐예요? 얘가 선거 유세를 하라고 그랬더니만은 김문수를 갖다가 다니면서 까댔다. 김문수를 갖다가 까댔다. 이재명을 갖다가 공격하라고 그랬더니만은 김문수를 까댔다. 그다음에 탄핵을 갖다가 옹호를 해야 되고 계엄을 옹호해야 돼. 김문수 스탠스가 그거잖아요. 계엄 옹호, 탄핵 반대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후보하고 같이 가서 써야 되는데 한동훈은 유세 현장에서도 뭘 얘기하느냐? 계엄은 잘못됐다,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다음에 탄핵은 맞다, 찬성이 맞다. 그래갖고 이걸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를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런 놈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국힘에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얘 때문에 대선은 말아먹은 거다 하고서 쫓아낼 또 빌미. 그러니까 한동훈은 유튜브를 그냥 하고 있으나 유세 현장에 나가서 도와주나 어차피 얘네들의 목적은 뭐야? 관심 포인트는 뭐예요? 한동훈을 어떤 방법으로 죽일 거냐? 여기에 있지. 한동훈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자꾸 애스킹하는 건 아니다. 이걸 갖다가 명확히 좀 알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한동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유세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이런 거. 제가 가이드를 한동훈이 유세 현장에서 해야 될 2가지. 그다음에 유세 현장에서 해야 되지 안 해야 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2가지. 2가지 핵심을 갖다가 제가 컨설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와, 이제 드디어 262명, 200명 돌파군요. 262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199개야. 보시는 분은 260명인데 좋아요는 199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세 중에는 저는 2가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재명 까대기. 그것만 하시라. 딴 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까대기만 하시라. 뭐 국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라. 그냥 오로지 지금도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정리해서 뭐 법을 갖다가 요렇게 바꾸면 이거 꼼수다. 뭐 이렇게 바꾸면 이거는 뭐 콜롬비아의 마야광 1985년에 탱크로 법원을 밀었던 그 마야광보다 더한 놈이다. 계속 지금 까대고 있잖아요. 라방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다만 장소만 옮겨갖고
그냥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그 페이스북의 한 내용, 라방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최악이고 이래서 이재명이 되면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는 완전히 30년 후퇴한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 돼요. 이재명 까대기. 그것만 하시라. 첫 번째 해야 될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라. 예.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입장이 뭐죠? 오로지 윤석열한테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윤석열의 그 탈당 문제, 출당 문제가 나왔을 때도 김문수는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왜 대통령이 출당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스스로 탈당한다고 했잖아요. 탈당을 할 때도요, 김문수의 스탠스는 이거예요. 왜? 이 탈당을 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한동훈의 의미는 왜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갖다가 출당을 시켜갖고 잘라내야 되는, 그러니까 강제 출당이죠, 이거는. 예? 탈당이, 자진 탈당이 아니라, 왜? 국힘이 이제는 완전히 절연했다.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는 완전히 끊어냈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출당을 하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문수는 그걸 어떻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윤석열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김문수왈 윤석열 탈당 뜻 받들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받들긴 뭘 받들어 도대체. 정말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이러면서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다는 거야? 어떻게 중도표를 얻겠다는 거야? 중도표는 완전히 지금 포기한 거거든요. 국힘은 중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오로지 지금 뭐야? 극우만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 극우만. 그런데 그 극우만 끌고 가는 그 노름에 우리 한동훈 지지자들이 놀아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는다. 왜? 한동훈 대표는요, 그 입장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진심으로 정말 이재명 막기 위해서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지지자들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김문수를 찍는다고 대통령이 될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한동훈은 어차피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나는 이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 이게 대선 끝난 다음에 너 왜 안 도와줬느냐. 이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 내가 마이크를 잡지만 내가 김문수를 갖다가 찍어달라 도와달라 하는 게 그게 진짜로 들으셨나요? 그 비트윈 라인 그 행간을 좀 읽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듣고 김문수 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김문수를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김문수를 갖다가 꼭 찍을 필요는 없다. 또 그런 또 뉘앙스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왜 그러느냐? 김문수의 패러다임은 아직도 이렇다. 김문수와 극우, 자통당 이건 뛸래야 뛸 수가 없다. 김문수와 정광훈, 그다음에 뭐야 극우 세력인 뭐 자통당, 사랑제일교회 장로 이거는 뛸래야 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윤통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 윤통의 뜻을 받들겠다는 거야. 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윤석열의 뜻이 뭡니까? 윤석열의 뜻이 있습니까? 윤석열의 뜻은 아니라 그,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얘기하잖아요. 그 김건희와 윤석열을 비교할 때 직립무사에 그다음에 안진뱅이 줄사다. 그러니까 브레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브레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뜻이라는 건 그 누구지? 김건희 뜻이겠죠. 왜? 브레인의 뜻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 뜻을 받든 그 김건희 뜻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뭐 영화롭게 하겠다, 번영시키겠다, 뭐 선진국 뭐 이게 김건희의 뜻입니까? 저는 도저히 김건희의 말과 행동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윤석열의 뜻이 뭐고, 그 다음에 김건희의 뜻이 뭐길래 그걸 갖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일단은
두 가지만 하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까대기 그것만 하시고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는 신경 쓰지 마시라. 그리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기존에 한동훈 입장을 갖다가 계속 전파하시라. 내가 왜 계엄을 반대했고, 내가 왜 탄핵을 찬성했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그냥 유세 현장에서 주구장창 얘기하시라. 왜?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게 유세 현장에서 하는 건 미리 준비를 해갈 수 있잖아요. 원고도 준비하고 문장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도 자극적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이란 얘기를 자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극적으로 안 하고 이게 정제된 얘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태까지 그 한동훈 대표가 왜 온갖 방송 뭐 SBS, KBS 이런 데스크에 가갖고 채널에 이런 데스크 뉴스 데스크에 가갖고 많이 방송을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미리 질문지를 받기 때문에 그 정제된 얘기만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세 현장에서 하면 된다. 탄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탄핵을 찬성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그냥 정제된 얘기만 하면 돼요. 예, 이런 일이 있은 거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된다. 하지만 내가 당대표로서 그거를 갖다가 사전에 캐치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지만 이게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만약에 당대표라고 그러면 계엄을 막겠느냐 안 막겠느냐 이 질문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동훈 대표는 그냥 정제된 얘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계엄과 탄핵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자 인터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한동훈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오잖아요. 지금이야 집에 있으니까 기자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유세 현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우파 기자, 좌파 기자 할 거 없이 막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계속 인터뷰 요청을 할 거예요. 뭐 사전에, 사후에 계속 인터뷰 요청을 할 건데 인터뷰를 안 하는 게 좋다. 꼭 기억하시라. 왜?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 이거는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자들은요 항상 함정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함정을 일단 파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아니 아직도 그 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20일 동안 그 안 걸릴 방에 한 번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유세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뭐 4번, 5번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끝난 다음에 계속 기자 인터뷰, 기사 인터뷰, 뭐 걸어가면서 인터뷰, 뭐 그렇게 인터뷰하면 이게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제된 얘기만 하고 즉흥적인 기자 인터뷰를 거절하시라,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라는 거는요. 딴 거 질문하겠어요. 다 그 계엄 관련, 탄핵 관련 왜 그게 제일 지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김문수하고 섞일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한동훈과 김문수가 근본적으로 섞일 수 없는 거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계엄을 김문수는 옹호를 하고 있고 한동훈은 계엄을 갖다가 반대해서 온몸으로 막았고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도 김문수는 결사 반대를 했고 한동훈은 탄핵을 갖다가 도저히 저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고 찬성을 갖다가 당론으로 채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탄핵이 찬성이 돼갖고 지금 어쨌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직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은 싸움 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지점은 지금 이거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지점. 이미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아주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20일 내나 계속 질문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 인터뷰하면 안 말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자 은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김문수 캠프에 방문을 하거나 캠프도 이제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문수 캠프에 방문을 하거나 김문수하고 같이 뭐 식사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거나 그렇게 친윤들과 섞이지 마라. 그 분위기 자체를 갖다가 친윤들과 막 친하게 되면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손 들고 식사하고 아니 이번에도 친윤들조차 지금 김문수를 갖다가 피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그 본거지 그 보수의 본거지라는 영남 지방에 가서 김문수가 저녁 때 식사를 갖다가 하는데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우리 안방인데 그 영남이 우리 안방 아닙니까?
안방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도 다 도망가고 그 우재준 의원 하나 딸랑 남아갖고 둘이 식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국회의원들도 아는 거죠. 돌아가는 판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유세현장에 병풍은 쳐주지만, 예? 아니, 내 지역구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병풍은 쳐주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괜히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어떤 프라이빗한 그런 거에 사진이 찍히는 순간 내 정치 생명은 그냥 끝난다. 왜? 김문수는요, 이번 선거 끝나면요, 완전히 그냥 정치 세계에서 그냥 사라질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느낌이 안 드세요? 한덕수 사라지듯이 한덕수는요 절대 컴백 못합니다. 예. 완전 반기문 제2의 반기문이라고 제가 누누이 예언을 했잖아요. 한덕수 나오기 전부터 정신 차리시라고, 대선에 안 나오는 게, 후보로 안 나오는 게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8일 만에 그냥 아작이 나고 한덕수의 그 모든 명예와, 거기는 여태까지 국무총리를 갖다가 뭐 몇 년을 하건 그 공무원으로 한 30년 이상 있던 그 모든 공과가 다 그냥 똥칠하고 끝난 거예요, 한덕수는. 그러고 끝났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니까 김한길이 끝장났더구만. 김한길이 그 역사의 그 강사로서 뭐 일타 강사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리, 뭐 자기가 무슨 연봉을 갖다가 무슨 뭐 50억을 버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자랑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전선에 뛰어놓는 바람에 이거 제가 뭐 사실 확인은 못 하겠어요. 근데 기사는 그렇게 떴더라고요. 기사에 뜬 거 보니까 와이프한테 이혼당하고 그다음에 그 강사라는 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타 강사들은. 그러니까 뭐 회사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계약 파기했겠죠. 너 때문에 우리 다른 강사들까지 데미지가 크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 계속 이어오던 일타 강사 이미 끝났고 쫑났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동안 잘 꾸려오던 가정도 이미 쫑났고 와이프가 뭐 이혼을 갖다가 요구했다고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도 그냥 정치에선 이제 사라질 사람이다. 딱 20일 남았다. 우리가 김문수 얼굴 보는 거는 딱 20일 남았다. 국회의원들은 빠꿈이에요. 특히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뭐에 빠꿈이냐? 자기 철밥통 지키는 데는 너무너무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 유세 현장에 잠깐 사진 찍어주고 병풍 쳐주고 그 프라이빗하게 밥 먹자 그러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한동훈이 거기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뭐 밥 먹는 사진이 찍히거나 어떤 프라이빗한 그런 사진이 찍히거나 뭐 김문수 캠프를 방문한 사진이 찍히거나 또 친윤들하고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이런 사진이 찍히거나 절대 그런 사진이 찍히면 안 된다. 그냥 딱 정해진 유세 딱 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오시라. 바로 거기를 빠져나오시라. 더 이상 친윤들과 어울려 갖고 이러저러한 사인을 찍히지 마시라. 그냥 마이크만 딱 5분 잡고 내려오시라. 그렇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좀 잘 지켜주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나가더라도 유세 현장에 나가더라도 좀 많이 리스크를, 왜 이걸 꼭 명심해요. 한동훈을 갖다가 위에서 유세 현장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의 도움이 필요해서 유세 현장에 부르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한동훈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선거 끝난 다음에 어떤 명분으로 어떤 빌미를 찾아서 한동훈을 갖다가 완전히 죽여서 국힘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아예 정치 생명을 갖다가 얘네들은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거든. 한동훈이 뭐 신당 창당을 한다? 그래도 신당 창당을 해도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거기에 사람이 못 모이도록. 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신당 창당하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겠죠. 하지만 이러저러한 똥치를 갖다가 계속 한동훈한테 해갖고 한동훈이 정말 하다 안 돼갖고 그냥 한동훈 시장 창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해갖고 그 똥칠에 너무너무 실망해갖고 사람이 많이 안 모이도록, 그러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친윤이고 국힘이고 자통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아직도 289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선거가 해보나 마나 하냐면 그
그 이재명이 드디어 50%를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지지율 51%, 첫 과반이 나왔거든요. 아직 20일 남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직 TV 토론이 남았어요. 세 번입니다. TV 토론이.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세 번인데 TV 토론을 하면요. 이게 이재명이 급격히 올라가리를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요? 김문수가 어버버 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그 내부 경선할 때 김문수가 한동훈하고 토론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후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눈에 넣어도 안, 이걸 갖다가 9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1시간 반 토론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계속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니, 윤석열이 왜 한동훈을 눈에 넣어요? 눈에 넣으려면 자기 와이프나 눈에 넣지. 한동훈 갖다가 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우기면서 9번씩이나 되풀이한 게 김문수 아니까 할 얘기가 없어. 김문수 경제 얘기 나오면 깜깜해. 예? 하지만 이재명은 뭐야? 이미 대선 후보로 몇 번 나와봤잖아. 그 뭐야? 그 경기도 지사할 때도 토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TV 토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거든. 이재명은 이게 날고 기는 사람이거든. 근데 김문수 어버버한 사람하고 토론을 갖다 한다고 할 때마다 지지율 아마 뚝뚝뚝 떨어질. 아, 이건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할 때마다 지지율 뚝뚝뚝 떨어지고 이재명은 토론회 할 때마다 팡팡팡 올라가고 그렇게 갖고 10% 이상 차이 나갖고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다니 이게 다 뭐예요? 여기도 뭐 테러 이후에 방탄유리를 갖다가 유세 현장에서 이게 뭐예요? 이미 자기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거 재수 없이 또 누가 어떤 미친놈이 나를 갖다가 쏘든지 찔러갖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지금 대통령이 이미 됐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그러게, 우리 세대 말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해볼 만한, 분명히 이렇게 결과가 된다는 걸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미 뭐 따놓은 당상이고 이미 대통령에 올라섰는데, 아니, 그 지금 할 건 뭐예요? 뭐 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국힘은 무너질 거고, 나는 뭐 하면 된다? 나 한 몸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방탄조끼 입고 지금 이 안에도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이재명이란 파란 자켓 안에도 항상 방탄조끼를 갖다가 입고 유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예요? 이게 또 불안하니까 총으로 쏘면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방탄유리도 설치하겠다.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너무 불안들 하셔갖고 이렇게 제가 두 가지 해야 될 거, 두 가지 해야 말 거. 그래갖고 근본적으로는 한동훈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위해서도 아니고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그 영적 세계, 영적 안목에서 봤을 때 이게 또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각도가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잠시 후 저녁 8시 제가 일주일에 한번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저녁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 이건 또 채널이 다릅니다. 이거 한통령 채널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삼과 영성 TV 하면 바로 나올 수 검색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장해찬 복당 후에 윤통이 탈당했다. 탈당하면서 한 얘기가 백인족은 할 것이다. 김문수로의 힘을 모아달라. 요렇게 하고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로 한다. 삶의 열매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이 원하는 건 뭔지, 김건희가 원하는 건 뭔지, 왜 이 시점에서 탈당을 했고,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장희찬은 왜 또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영적 세계 안목에서 1시간 동안 또 잘 분석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아직도 280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여러분이 또 많은 글을 써주셔갖고 미처 설명 못한 것은 여러분의 또 채창의 글을 좀 나누면서 또 보충 설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기호님, 8시 토론 3, 4 방송. 아, 저녁 8시 얘기하는 거죠. 와, 딱 겹치네. 3가 영상TV하고 딱 겹쳐. 2시간 토론. 8시부터 10시까지. 예.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이게 정기 방송이기 때문에, 저녁 8시에 3가 영상TV 방송을 해야죠. 나중에, 토론 보시고, 그 다음에 제 방송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열받아서, 보다가, 토론 열받아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은 다시 또 3가 영상TV로 오셔서, 어쨌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제님, 다들 유세한다고, 김은수 찍어준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아니, 그냥 찍으셔도 돼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찍던 안 찍던 결과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너무 싸우지 마시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냥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애플미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성윤님, 윤통, 백의종군 필요 없다. 재판이나 잘 받아. 아니, 백의종군, 오히려 저기 마이너스 아닐까요? 윤통이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는 게 마이너스 아닐까요? 아니, 죄인이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면 그게 플러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겠다. 이러면 그게 플러스가 되지만은, 정말, 어이가 없다. 물방개님, 윤가는 장해찬 이간 심어놓고, 예, 맞습니다. 아니, 썸네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해태봉목님 문수는 핫바지 같아요. 그냥 20일 정치 생명이 20일 남았다. 안은희님, 윤통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장해찬이란 인간. 이준석하고 막상막하입니다. 밖에서도 아직 대통령처럼 간섭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국힘에 들어왔죠. 장해찬은. 유법님, 국힘 이길 수 있는 후보 내보내고 범죄자 폭행범 택도 없다. 맞습니다. 예, 택도 없죠. 김무성은 전통당 정광훈과 절연해야 된다. 장애찬 안 가면 이미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는데 또 바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냥 친윤들이 말아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인하님, 예, 김문수가 뒷일은 없으니까, 될 일이 없으니까 김문수가 되면 이재용 되는 것보다 낫지만요. 예, 고기현님, 유상범 막말. 고기현님, 그 말씀하신 대로 야, 어제 라방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이 그 유상범에 대한 일을 갖다가 했잖아요. 유상범이라고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그 모 친윤 의원이 그냥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유상범이라는 거는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SNS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상범이라는 거는 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라방을 듣고 급하게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상범에 대한 쇼츠 영상, 정치적 문맹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뭐 그랬다면서요. 뭐 지지자들 정치적 문맹이다 이런 말을 표현했던 친윤 정치인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놓은 게 있는데. 왔다 갔다 경선에서도 과정에서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조 없이 왔다 갔다. 이게 지금 필리핀이 인터넷이 세지 않아 갖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뭐 지지자들 정치적 문맹이다 이런 말을 표현했던 친윤 정치인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게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경선에서도 과정에서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조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배신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런 친윤 정치인들이. 그래 놓고서는 뭐 지금 와서 갑자기 무슨 객관적이냐. 그리고 지지자들. 그러니까 정치인을 비난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지자들 상에서 정치적 문맹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막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같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 그랬다면서요. 뭐 지지자들 정치적 문맹이다 이런 말을 표현했던 라방에서 한 얘기인데 제가 바로 따끈따끈한
이거 저기 한동영 방송에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주변에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범은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다가 삭제를 했어요. 아니, 근데 삭제하면 뭐해? 이미 카피본이 지금 수도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거든요, 그게. 뭐 정치적 문맹들이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본인은 삭제했지만 이미 다 퍼져 있다. SNS에. 정말 참 그런 사람들이 정치라는 데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음. 저희가 한번 뜨면은 그게 다 째가 된다는 거를 알지 못하나요? 헬리송님, 김문수 당선시켜야 돼요. 그래야 재미가 최대한 빨리 탄핵으로 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대선 다시 그때 한동훈 출발. 예, 인숙님, 한통령 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품님, 김문수는 단일화한다고 거짓말쳐 이관시켜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 한동훈 대표도 이거는 정확히 찝었습니다.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 단일화 한 거, 하겠다고 한 거 사과해라. 강인숙님, 보수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예, 한동훈 중심으로. 정말 이제는 한동훈밖에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이 왜 당원 가입을 해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의식해서 그런지 요즘요, 그 수국골통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당원 가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맞불 작전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참 한동훈이 국힘에서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참 어렵다, 상황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콩야보리아님, 깜냥도 아니면서 왜 사기를 쳐? 그새 말이에요. 고기현님, 서정욱, 이봉규. 예, 맞습니다. 생방송에서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게 녹취가 돼갖고 엄청나게 퍼져 있죠. 로즈님, 예, 이재명 탄핵 또 빠르지 않는 김문수가 무슨 수로 탄핵이 됩니까? 강인수님, 서정훈, 총평 금지 출연 운동합시다. 꼴값들. 정말 서정욱 씨는 참 이상하게 좀 많이 처음에는 참 괜찮아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 이해 못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한만탄님, 그럼 후보자가 한동훈이 아니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한동훈이 후보로 나와갖고 정식 후보로 나와서 찍어달라 그러면 왜 안 찍어주겠어요? 기를 쓰고 찍겠죠. 근데 한동훈이 김문수를 찍어달라 그러면 생각 좀 해볼 때가 아닙니다. 아이고. 애플멘트님, 대학생 아들이 친구들이 이재명 너무 싫어해서 국힘 뽑는다네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 그거는. 예. 돌체 라떼님, 한동훈 혼대 덮어 씌우겠네. 좌우간 이기던 지던 예, 다 덮어 씌울 겁니다. 예, 이기던 지던. 그러니까 한동훈이 도와주던 안 도와주던 그거에 상관없이 그게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죽일 빌미를 찾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황명수님, 자투당, 우공당 다 김문수 지지하던데 이것죠. 예, 이재명 나라에서 살기 싫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정희님, 맞습니다. 안철수는 말을 배워야 나오지. 안철수도 토론 참 못해요. 애플민트님, 결국 지지자들 문수 찍을 겁니다. 예. 아, 고기현님 말씀대로 그구들이 요새 또 안철수를 띄우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니까 무조건 좌우간 극우들이나 친윤들이 우상을 삼는 사람은 그러니까 장해찬도 마찬가지죠. 한동훈을 갖다가 자객질을 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죽이기를 하면 백업을 갖다가 엄청 세게 해주죠. 힘을 받으라고. 그래서 요즘은 또 안철수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인아님, 오울도시 단계 사건으로 고발 기자회견을 국힘 당사 앞에서 한답니다. 대선 승리에는 관심 없고 이재명과 연대 단권반 노리는 종종 매국노라고요. 고발하는 사람들은 진격의 변호사들, 전효국, 이병중, 권유. 예, 이런 사람들 또 시켜갖고 또 예. 그러니까 좌우간 그 정인아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한동훈 죽이기. 그러니까 한동훈을 국힘에서 단지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끊어갖고 창당을 해도 사람이 안 모이게끔, 예. 지금 전략이 그거예요. 하나 더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히 쫓아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제가 정치계에 계속 있는 한은 우리가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생명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끊어놔야 된다 하고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성님, 제명시켜야죠. 아주 영원히. 강명수님, 답답하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혜태봉봉님, 국힘에서 계속 문수 펀드 들렀는데 뭔가요? 문수 펀드. 돈이 없어. 문수 펀드를 들어주라. 쉽게 해서 정치자금 펀드로 모으는 거죠. 뭐 1대1 매칭해갖고 우리 모은 거. 그 다음에 국힘에서 거기에서 뭐 100억이 모였다. 국힘에서 100억을 내갖고 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보성님, 투표율 저조해야 친인들 싹 다 없어져야 돼요. 투표 포기. 그러니까 요즘 뭐 투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투표를 갖다가 꼭 해야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냥 너무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승인님, 지성덕성 전여성, 초능력 겸비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통령감 한동훈, 이재명이 일 단 한 사람 한동훈. 이런 한동훈은 온갖 기색적인 편법을 써서 기업고 몰아낸 비열한 윤건희와 친윤 일당들 국힘과 보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사주는 한동훈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감정과 안위에만 집착한 김건희와 윤석열 측근들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저녁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과 영성 TV의 저녁 방송에서 보성님 문수펀드 들면 폭망. 그렇죠. 이게 하면은 상환을 못 하는 거죠. 예. 망하면 대통령이 되면 상환이 되지만은 망하면 펀드가 그 상환이 안 된다. 레몬민트님 강한 스피커 한동훈 대표님 뿐입니다. 예, 강명수 한독수는 왜 나와서 리릴님 대표님 응원은 하는데 투표는 안 할 겁니다. 투표 안 하신다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보석님, 저도 투표 포기. 예, 정말 샴파리스님 안녕하세요. 예, 강명수님 투표 안 하고 싶노. 예, 그냥 편하게 결정하시라. 샴파리스님이 한 대표님 어제라고 얼굴이 신경 써서 그런지 야위였어요. 한동훈 대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예, 명수님, 한통영님, 후니한테 가르쳐 주세요.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시간이 있는 게 대선 전까지거든요. 대선 끝나면 이제 엄청난 공격을 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본인이 또 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땐 또 엄청 바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 한동훈하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뭐 재방송이건 뭐건 간에 듣는 분 중에서 한동훈에 하고 좀 연락이 되신다 하는 분들은 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시간 약속을 좀 해주시라. 그러면 내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비행기표 끊어갖고 서울로 들어가겠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선교하면서. 정말 제가 한동훈하고 독대를 갖다가 한번 하겠다. 이렇게 정말 한동훈이 살 길입니다. 저하고 독대하는 길이 한동훈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간에 중매를 좀 서주시라. 예, 정말 그럴 때 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중매장애가 그때 필요한 거다. 아, 고기현님, 대구 있을 때 유영아 불참, 아는 놈은 먼저 튀는 거야. 예, 예, 레몬민트님이 선거는 바람물이에 한동훈 희망 아이콘 응원할게요. 예, 전향길 씨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로즈님, 대표님 어제 유세한다는 건 김문수 평에서 오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감에서 한다 했습니다. 아, 지금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김문수하고 같이 유세 현장에 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왜 김문수가 있으면 병풍을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자기가 한동훈이 김문수를 돕진 않겠다. 그럼 뭐냐?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따로 움직이면서 한동훈의 스케줄대로 김문수하고는 무관하게 한동훈의 스케줄로 하면서 이재명이 왜 되면 안 되는가 해서 반 이재명을 딥다 까는 얘기를 열심히 하겠다. 그게 결국은
대선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번 이제 두고 보시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근데 그럴 바에야 왜 국힘에서 그런 유세를 하죠? 왜 국힘에 있죠? 어차피 다 친윤하고는 적인 거를 갖다가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한동훈 하나 대 뺑 둘러갖고 80명 친윤 1대 80으로 싸워야 되는 그 구정거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정말 때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박명수님 한독수 미쳤노 당원들 놀림. 아, 콩야보레님 전환길 이혼했나요? 제가 기사를 이혼했다가 아니라 와이프가 이혼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혼 요구를 했다. 그리고 그 뭐야 그동안 그 역사 그 일타 강사로 뭐 십몇 년, 15년인가 약간 오랫동안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스탑했다. 스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계약이 회사하고의 계약이 연장이 안 됐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인생이 박살이 났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레몬 밑에니 토론 걱정해야 하는 현실, 문송, 어쩔. 정말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박살이 날 겁니다. 예. 이재명한테 이재명 실실실 울리면서 옆구리를 갖다가 그냥 푹푹 찌르면 김문수 어버버 해갖고 이게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 하고 동문서답 할 거예요. 음. 이 잘 듣지를 못하시잖아. 김문수 씨가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해야 되잖아. 이런 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라고요? 노인네하고 얘기해야 돼. 보청기를 갖다 끼시든지 정말 우리 그 내부 경선 토론회 할 때 너무 웃겼습니다. 예. 야 린스님 찌지 물밑짝에서 너무해서 이 나라 큰일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레몬 밑에 한동훈 늘 옳았다. 아이고 동의합니다. 예. 우리 안건이네. 새우깡 먹으면서 토론 시청. 예. 안철수 뭐 과자 먹으면서 지금 놀 때냐? 우리는 과자 먹으면서 토론 시청합시다. 강명수님 TV 토론 잘 봐야지. 8시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저희 그 삼가 영성 TV는 재방송을 보세요. 토론해 보시고 공교롭게 매주 8시에 하는데 시간이 겹쳤습니다. 레몬미 팀이 한동훈만큼만 해라 찰스야. 정말 찰스 씨는 한 게 뭐가 있나 모르겠어. 김성수님 맞습니다. 순린님 큰일입니다. 토론에서 제명한테 갈기갈기 찢어질 게 뻔하니까 그렇게 토론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안 봐도 비디오가 맞아요. 정말 토론을 정말 못해. 김문수 씨는. 예. 박명수님 답답하네요. 이길 수 있는 사람 떨어뜨리지. 삼마루님 재명이가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 되면 굳이 이건 재명이네 마을에서 전략적으로 김문수를 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가 개판이라 찍을 후보가 없네요. 누가 당선돼도 대표님은 팽 당합니다. 기권이 답입니다. 정말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예.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다음 뭐예요? 한동훈 죽이기를 표면화해 갖고 총 공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연예인님, 한동훈님, 경우님 신경 쓰세요. 국힘이 안 와주니 걱정되네요. 손니님, 돼지기는 싫어하는 방탄조끼 사질이 돼지기 싫죠. 예. 아니 대통령이 다 됐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원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 서필님 제명아 너 같은 양이들 누가 노리기는 하는지 웃겨서 보성님 대표님께 페이스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한동훈님께서요. 한 대표님 그냥 대충대충 하시라고 공을 챙기셔요. 예, 어제 유튜브 보니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말 저는 그 한동훈 대표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예, 마음이 짠합니다. 예, 토론은 오늘 저녁 8시에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반갑습니다. 손마루님, 이것도 또 그럴듯하네. 장해찬 받아주는 조건으로 탈당했을 때 내가 탈당할 텐데 그 대신 장해찬 받아줘 이렇게 딜을 쳤나요? 근데 아마 장해찬 받아준 거는 왜냐하면
황우여가 있을 때부터 장해찬을 갖다가 받아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했다가 욕 잔뜩 먹고 그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선 때 이제 두 번째 시도해갖고 먹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해찬은 이게 한동훈을 죽이는 병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뭐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장해찬 그거는. 사불경님 토론 안 봐요. 예. 아마 토론 보시면은 또 마그마가 불불 끓어갖고 분노 폭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을 안 보실 분은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를 보시라. 그러면 영혼이 정화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제가 투명하게 해석을 해드리겠다. 영혼이 정화가 된다. 콩이야 보리아님, 용태도 그분들한테 엄청 물어 뜯기던데요. 용태는 이제 자기 정치하기 때문에 뭔가 삐딱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게 물어 뜯기는 거죠. 예, 선물은 거머리 운동 징글징글하다. 예. 희제이 채님, 아이고 또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실방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제이 채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속 시원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명숙님, 국힘을 뭘로 보는지 지금 뭐 국힘은 완전 쫄 아닙니까? 예, 장기판에 쫄로 보이지 않겠어요? 걔네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 눈에도 장기판에 쫄로 보이는데 걔네들 눈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콘티님, 윤통 탈당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자통당 후보가 나왔는데, 한동훈이 지원 유세하는 거 결사반대, 지원 유세 명분도 없다. 실망입니다. 예, 또, 대선 이후를 봐서 또 안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김순조님, 늘 몸조심. 샴푸이 찌시 대통령 되는 건 확실하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차이도 아예 10% 이상 차이로 될 것 같습니다. 콩이야 보리아님, 국민을 문맹, 똑똑한 이들은 나라를 이중으로 만들었느냐. 정말 유상범,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왜 일선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2선, 3선, 권성동 5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말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지역구 분들,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내가 왜 그 사람을 갖다가 뽑아야만 했는가.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권성동이 내 절친이다. 아니 뭐 사돈 내 팔촌이다. 그런 이유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왜 뽑으셨나요? 권성동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해가 정말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백한성님, 김문수 의지 실합니다. 그거 한가들 보고 대선 선거 기간에는 자제해달라고요. 선거 끝나고 대통령 되면 해도 된다는 진짜 열받. 그러니까 한동훈 가는 거를 자제해달라. 그런 얘기죠. 일단 표가 필요하니까. 청코님, 무파사 라이언킹 한동훈 화이팅. W님 대표님 유세는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얼굴 보여주셔야 됩니다. 투표는 시간 있으니 생각해보고 결정. 삼마루님 도와주는 유세는 보지 말고 한동훈 유세라고 생각하세요. 한동훈이 하고 싶어 하겠나요? 글쎄 말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예. 그걸 또 잘 활용을 하면 한동훈을 좀 더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 하고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아이고, 연예인님, 절대로 국힘 망해봐야. 예, 국힘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김남희님, 대표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W님, 문수 질 건데, 펀드는 무슨, 예, 아이고, 펀드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펀드 들 돈이 있으면 지금 그냥 삼성전자를 하나 사갖고 한 10년을 내가 묵혀놓겠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삼성전자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도 완전히 주가가 그냥 폭해갖고 옛날에 7만 전자였는데 지금 5만 전자, 5만 원대 아닌가요? 5만 몇천 원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삼성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긴 언젠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산마루님, 대선 패배 후 한동훈이 국힘에서 존재감이 있으려면 다운 가입하셔서
예,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당원 가입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야. 당원 가입. 주변에 독려해 주는 거. 그래서, 한동훈 지지자들이 어쨌든 많이,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당원 가입을 갖다가 뭐 100만을 해서 국힘이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동훈이 원하니까 한동훈이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자라는 의미에서 당원 가입을 많이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희 631 선거 무슨이면 전환길 부정선거 들고 야 정말 예언이시네. 또 이거 부정선거였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이제는 이제 전환길 씨가 본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휴일인데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라리오님, 대선 후보가 쪽팔리니 어찌 찍나요? 참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님 바로 나. 투표를 하되 8명 다 찍어버릴 눈에 띄는 대로. 아니 지금 최종 후보가 7명이죠. 그러니까 7명 그냥 도장 팡팡팡 다 찍어버린다. 아이고 정말 분노 폭발입니다. 아, 션파리스님 내일 부산 오심. 부산 분들 많이 한동훈 대표가 내일 이제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유세를 시작하는군요. 네. 사필교장님, 윤희석이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했어요. 국민과 한동훈. 아이고 정말 난립니다. 예, 난리예요. 연예인님 이순석한테 당해요. 김성래 한 대표님 20일부터 부산 대구 청주 강원 3박 4일 일정. 야 정말 어쨌든 저는 이번 유세를 통해서 김문수도 김문수지만 한동훈 대표의 진가가 더 좀 확실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콘티님, 한동훈의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독자 유세는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를 어필한다 한다면 결국 국힘 김문수 뽑이란 말인데 앞뒤 말이 되냐고요. 저도 한동훈 열혈 지지자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좀 답답합니다. 예, 연예인님, 예, 농심에서 대박 새우깡 없어서 못 팔아요. 정말 대박 났을 것 같아. 농심, 그다음에 크라운 조리뽕 그런 회사들이 대박 났을 것 같습니다. 아, 연예인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한쪽이 안 들린대요. 원래부터 한쪽에 청력이 좀 문제가 한쪽이 안 들린다. 그렇군요. 동그라미님, 한 대표님은 자나깨나 나라 걱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요즘 헬스칸 모습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동그라미님,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주인님, 부탁드릴게요. 한동훈 옹호원 말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세요. 옹호원 말고 이번 선거에 뛰어들어 도왔던 배신자 딱지도 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모두 유튜브 언론들이 욕하고 비판합니다. 안철수가 확 떴어요. 수백만 댓글 유튜버들이 띄우고 안철수 대항마로 내세워자고 서울시장 당대표 총리 만들자는 댓글 도배가 되고 있어요. 한동훈 정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게 방송으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한동훈의 측근이나 좀 가까운 분이 있으면 저하고 이렇게 약속을 좀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비행기표 끊어서 서울 가서 한동훈 대표 만나갖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엑기스로 2시간 컨설팅, 엑기스 2시간 컨설팅을 갖다가 진하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답답한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디 송님, 이래도 저래도 애고, 어쩌란 말인가, 오로지 한동훈뿐이다. 예, 지금 뭐, 우리의 옵션은 한동훈밖에 없다. 스칼렛님, 조선시대에도 똑똑한 인재들을, 무슨, 이 주인님, 한동훈 따로 유세한다니까 자기 정치 있다고 난리입니다. 선거 안 도우면 윤리 회부한다고 정세미 의혹이 힘들다고 했어요. 한동훈, 어망하고 있으면 망쳐먹기 쉽니다. 조율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세요. 근데 이 주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한동훈의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놀고 있으니까
와라 와라 자꾸 했는데 끝까지 얘가 안 온다 그러면은 한동훈의 정치생명을 끝낼 아주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왔다 치자 이거예요. 한동훈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까는 얘기밖에.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계엄을 갖다가 반대했다. 탄핵을 찬성했다. 그런데 김문수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김문수는 계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또 그 얘기를 하면 네가 어긋장을 나갔고 김문수 후보의 그 라인에 그 노선에 정반대되는 계엄과 탄핵을 얘기해 갖고 너 때문에 대선이 폭망했다 하고 또 뒤집어 씌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러나 저러나 지금 얘네들의 목적은요.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 아니 김문수가 되건 이재명이 되건 그거는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내가 한동훈 사이드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한동훈이 해야 될 건 뭐냐? 그거는 뭐냐?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1순위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까대야 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세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끝난 다음에 선거가 대참패한 다음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했잖아요. 장혜진도 집어넣고 지금 뭐 석동현도 지금 뭐 이렇게 선대위로 들어갔다가 지금 거기 사퇴 내고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지금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 전략을 어떻게 그 파상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게 오히려 한동훈의 지금 핵심 관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한동훈은 욕을 먹게 돼 있고 뭐를 해도 뭐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뭐를 해도 한동훈 죽이기는 더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실 한동훈의 그 옹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이 한마디씩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순간에는 한마디씩 안 해. 한동훈이 후보가 될 확률이 있을다. 그럴 때는 막 자기가 막 한마디씩 막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이 암만 뭐 잘해도 지금 후보는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탈락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얘기를 갖다가 빙빙빙빙 돌려. 안타깝다. 예. 근데 또 아이러니는 뭐냐? 한동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한동훈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술라미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18일 국힘 당사 앞에서 전땡옥 등 일당들이 한 대표 당계에서 기자회견 한대요. 그들이 고소당해서 화풀이에요. 한 대표 능력에 나타낼 때예요. 화이팅! 그러니까 이게 뭐 장외고 장내고 간에 이게 뭐 본격적인 이제 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극우 유튜버들 뭐 다 모여갖고 이제 그때 하겠죠. 이 지금 말씀하신 전땡땡은요, 조정훈이 얘기했던 그 백서 있잖아요. 그 총선 백서. 거기 멤버였습니다. 네. 거기서 한동훈을 갖다가 같이 죽이려고 총선 백서를 쓰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거다. 그때 또 엄청났죠. 예. 신희성님, 뭐래도 인석은 절대 아닙니다. 엄청 한동훈 욕하고 겸쟁. 그런데 제가 또 이거 예언하겠는데 이준석은 10% 가까이 득표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가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이재명을 찍겠습니까? 그렇다고 국힘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렇다고 조국당을 찍을 수 있습니까? 아니 조국당하고는 일단 단일화했지 참 이재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이준석 비호감 아주 극치지만 그 뭐 여기도 찍을 수 없고 저기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3지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렇게 해 갖고 조국당의 의원이 14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국힘도 찍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도 찍을 수 없고 그러니까 대거 거기 조국당을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제3지대 깃발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먼저 꽂으시라. 12월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랬으면 대통령이 됐겠죠, 지금. 연예인님, 안철수 자그 지역구에서만 선거 유세. 그렇군요. 예. 나가긴 싫다. 어, 번거롭게 단단하네요. 성무경님,
박수영이 한동훈 지지자들 보고 정치 문명자라고 하네요. 그럼 나도 정치 문명자네. 아, 박수영도, 그렇구나. 정말, 정신이 없어. 아, 박수영이 아니고 박형수네. 예, 박형수요. 제가 아까 그 쇼츠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유상범이죠. 예, 유상범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내렸어요. 페이스북 이게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유상범 스스로가 그 글을 내렸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하지만 이미 다 캡처돼 갖고 엄청 또달내고 있다. 김성수님, 한 대표님 유세차는 안다고 최재명 얘기만 하고 한 대표 안 도와주면 배신자 프레임 또 걸려들어요. 맞습니다. 네,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성무현님, 이재명이 종신집권 꿈꾸고 있다네요. 자기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던 심산인가 보. 제2의 시진핑이 되는 거야. 음. 시진핑도 원래 계파별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시진핑이 된 다음에 완전 계파를 죽이고 자기가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종신 뭐야 수상이나 제가 종신으로 해먹게 법을 다 바뀌었죠. 김성훈이 대선 끝나면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로즈님, 진정 한동훈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니? 대표님은 중간 입장이라 말은 못하죠. 연예인님, 투표 안 하면 이재명 찍는 것. 네, 성무경님, 보수의 배인자 윤건희, 박수영, 권성동, 고영세, 성일종, 국힘 54명의 의원. 샴파리에서 투표도 안 하고 우파가 분열되어 있으니 어찌 됩니다. 아, 만신무당 좀 보고 생각을 합시다. 과연 찌 독재 나라에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저도 이게 걱정돼요. 문재인 곱하기 2배는 될 것 같거든요. 참 걱정입니다. 아이고, 이게 또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제 원래 그 속보 방송은 30분을 갖다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0분이 아니라 지금 1시간 반이 돼 버렸네요.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자,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아직도 200분 정도가 보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1시간 반 방송인데.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저는 잠시 후에 오후 8시에 삼과 영성 TV에서 반갑게 다시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규라님, 한동훈 스토킹 한다면서 돈벌이에 한동훈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무경님, 이번 대선은 역대 최저의 투표일 것이다. 찍을 인물이 없어서 그럴 것이고, 여론조사가 1인 독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40% 미만일 것이다. 예, 투표율 높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워갖고. 이게 좀 엇비슷해야 투표율이 막 양쪽에서 막 이렇게 결집을 해갖고 높아지는데, 이건 뭐 너무나 빤한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율 동의합니다. 성무경님, 예,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즐거운 일요일 날 또 잘 쉬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저녁 7시에, 잠시 후 저녁 7시에 삼과 영성 TV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